자신이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궁금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상 속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알쏭달쏭 심리학. 자, 이 시간은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오늘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이 오는 것을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봄을 맞이하는 것이 힘든데 다들 좋아하니까 나도 그들처럼 좋아하는 척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봄이 힘들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봄이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봄이 좋냐라는 그 노래인데 보통은 이제 다 봄을 즐기고 봄이 아름답다고 또 사랑하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에서는 봄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네. 그 노래는 저도 똑같은 노래가 떠오른다면 아마 샘이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봄이 되면은 특히나 사랑하는 연인들이 더 눈에 띄잖아요. 봄꽃들도 네네. 구경하러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질투에 그런 시샘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네. 그것보다는 저는 오늘 또 다른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봄은 겨우 내내 추워서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해져서 생활하기가 되게 편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굉장히 모순된 감정이어서 세상과는 상반된 나의 이러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내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 같은데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니까 또 주위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행복한 척 웃고 또 꽃이 피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봄맞이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봄이지만, 하지만 또 남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또 따라가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좀 이렇게 모순이 되어져서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불균형한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건 나의 내부와 바깥 외부의 상황이 확실히 다른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또 나의 내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지부조화를 어떤 개인 내적인 불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감정과 또 나타내는 이 감정이 좀 다른 거, 이걸 이제 말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과 행동이 좀 모순된 그런 모습들, 어떤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이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실험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 60명을 20명씩 3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집단 모두에게 정말 재미없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1시간쯤 시켜요. 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 사람들에게 다음 실험을 진행할 주최 측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서 혹시 직원들을 대신해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음번 실험을 할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정말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요. 네. 물론 세 번째 집단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 중 일부가 이 제안을 수락해서 알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이 정말 재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네. 보상으로 첫 번째 집단 사람들에게는 10,000원씩을 주고요. 네. 두 번째 집단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씩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자들이 네. 이 두 집단에게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이 정말 재밌었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그 보상이 또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이 10배나 차이가 났잖아요. 대답에서도 그런 10배의 어떤 차이가 났을지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실험 결과 10,000원을 받은 사람들이 10만 원을 받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했던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경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밌었다고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네. 오.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던 실험자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했던 그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네. 10,000원을 받은 집단은 그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한 이유는 거짓말을 하기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던 두 번째 집단과는 달리 첫 번째 집단에게는 이게 내 생각을 바꿀 만큼 이게 정말로 가치로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원래 재밌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떡볶이를 먹고 싶고 벌써 한 그릇을 몽땅 비우고는 행동을 했는데 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지.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많이 네. 와닿고 바로 네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다들 쉽게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거를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나를 속이는 일이 또 인지 부조화네요. 근데 네네. 제가 만약에 그 실험에 참가를 했었어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네. 이 자신의 어떤 믿음과 확신이 틀렸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 그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나한테 좀 유리하게끔 네네. 내가 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의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오히려 또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네. 그 추운 겨울을 내가 정말 잘 이겨내고 만약에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정말 나는 이 봄이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아직도 긴 겨울의 터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물론 나의 옷차림도 가벼워졌겠죠. 알록달록 화사한 봄이 되었지만 그건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난 감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세상이 주는 변화를 대항할 힘이 무력한 인간에겐 없는 거죠. 네.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정말 그 먼지만한 먼지도 안 네네.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네, 이런 어떤 불안한 불편감을 대신해서 내가 잘 지내고 있고 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들 그런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러하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난 여전히 밤잠을 뒤척이고 나에게는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다들 괜찮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이라도 나 진짜 괜찮은가? 정말 괜찮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어봤는데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괜찮지 않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게 나를 좀 편하게 만들고 지키는 거라면 그것마저도 괜찮다. 그렇게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네네. 나를 좀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그 표현보다는 내가 나를 좀 속이고 나를 좀 편하게 지키는 그런 거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좀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결론인 거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져온 건 유난히 봄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걸 반갑게 맞이하는데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이걸 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이 설명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지실 텐데요. 만약에 나에게 정리되지 않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마저도 괜찮다. 그건 나의 또 다른 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한 어떤 이 행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행위를 선택한 거라면 그리고 언제든지 또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하루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찬란하고 따뜻하고 정말 반짝반짝하고 이런 면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추운 겨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봄이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냥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냥 좀 나를 편안하게 지키는 거, 요것도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진정으로 이 봄을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제 감정에 좀 더 솔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 오늘은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